네, 이렇게 MIT 미디어 랩에서 진행하는 도전적인 연구들 많이 보셨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죠. ICT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어쩌면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 ICT 연구센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수미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를 하는 행사군요. ICT 미래인재 포럼 2019 행사 어제 시작이 됐는데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대학 ICT 연구센터 포럼 준비위원장, 좀 길긴 깁니다만 아무튼 이거 준비위원장 맡고 계신데 대학 ICT 연구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대학 ICT 연구센터는 저희가 ITRC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네.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곳입니다. 네.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ITRC 사업이 추진되었는데요. 네. 인력 정보통신 기술의 인력 양성 사업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현재 연간 600여 명의 교수진과 약 2천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대학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말씀하신 대학 ICT 연구 포럼은 어떤 행사일까요? 네, 이번에 ICT 미래인재 포럼에서는 현재 지금 31개 대학에서 43개 센터가 대학 ICT 연구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ITRC 포럼은 네. 특별히 20주년을 맞는 ITRC 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이끌어갈 인공지능, 그다음에 블록체인, 예. 가상현실,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포럼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전시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네. 정보통신 기술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람객이 실제 가서 자신의 노화된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생성해 보거나 노화요. 또는 네. 또는 이제 재밌겠네요. 가상 얼굴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 네. 또는 이제 가상현실 게임을 몰입도 있게 체험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들을 체험해 보거나 네. 또는 그 손짓으로 제어하는 가상현실 드론 같은 것들도 흥미로운 것들도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말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요.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재 채용과 관련된 네. 부분도 있군요. 예. 전시 행사 외에도 저희가 인재 채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망 중소기업 한 20곳에서 현재 그 인재 채용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뿐만 네.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기술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전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채용까지 이루어지니까 임원진들이 직접 나오셔서 오. 수시 채용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업하고 대학의 네트워킹을 해주기 위해서 네. 이제 우수한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대학으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네트워킹들을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 취업의 좋은- 기회도 열려있는 참 네. 좋은 자리네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인공지능. 알파고가 떠오르는데요. AI. 네. 예. 인공지능 하면 2016년도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해서 유명해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세돌에게 졌죠, 한 번. 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에서는 예. 알파제로라는 것을 출시했는데요. 네. 제로. 알파제로는 알파고와 달리 인간의 지식 도움 없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나 바둑 기보의 도움 없이도 게임 법칙을 입력을 하면 가상 게임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빅데이터를 생성하면서 성장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수 이거 있습니다. 그럼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는 뭐 그렇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바둑이나 체스나 일본 장기 같은 네. 다른 보드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범용 인공지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로라는 게 붙으면 보통 기술이 혁신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뭐 안과 질환 이런 것도 뭐 예. 해결할 수 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해서 이제 연구용으로만 개발했는데 네. 최근에 4월에 중증 안과질환을 구글 딥마인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업용 소프트웨어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야, 왠지 인공지능이 우리의 그 의료 기술을 또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네.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소속하고 계신 대학 ICT 연구센터에서는 어떠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나요 지금? 네네. 뭐가 많은 있나요? 대학들에서 궁금합니다. 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전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론 성균관대 경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ICT 융합연구센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가상의 얼굴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안경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옷 등을 착용하지 않아도 착용 이미지를 가상으로 생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미장원에 가서 예. 실제로 어떤 헤어스타일이 되는가를 이렇게 가상으로 이미지를 체험해 볼 수 있고 좋아. 예, 범죄 예. 현장에 가면 네. 목격자의 진술들만 가지고 용의자의 몽타주를 이렇게 생성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네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또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발하게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대 초소형 체내 진단 지능형 디바이스 연구센터는 인공지능형 캡슐형 내시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캡슐형 내시경이라는 거는 알약 크기의 작은 캡슐형 내시경 캡슐 타입을 이렇게 삼켜서요. 예, 네. 식도에서부터 이제 위 내장까지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좋다 네. 이거 좋다. 예. 이때 12시간 동안 촬영을 하게 되면 약 20만 개의 영상을 얻게 됩니다. 20만 장의 영상을 얻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양이 그렇죠. 너무 많아서요. 어렵죠. 20만 1년 넘겠다 걸릴 것 봐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캡슐 내시경이 있지 않나요? 좀 네.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은 이제 지금은 그냥 대장이나 이런 게 촬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아주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목표는 전 기관을 다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로. 예. 뭐 폐나 이런 곳이 촬영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어떻게 들어가요? 요즘 이거 미세먼지 소소한 때문에 의학을 잘 몰라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을 좀 알아봤고요. 강승 아나운서가 참 관심이 많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좀 얘기해 볼게요. 야, 블록체인. 네, 비트코인 아닙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 연구가 맞습니다. 진행되고 요새 있습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매우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블록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모든 거래 내역을 하나의 중앙 기관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빠른 시간의 합의하에 거래 내역을 네.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중앙대 블록체인 서비스 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보면 네. 예전에는 가상화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록물 서비스나 정보 등급화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록물 관리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꼭 화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의료 기록이나 성적 기록 그렇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정보 등급화 서비스라는 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비즈니스 목적이나 또는 어떤 업무 목적에 따라서 등급을 구분을 해서 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 활용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그 테마로 넘어가면 가상현실도 저희가 빼놓을 수 네, 없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가상현실? 네. 예. 제가 세종대 모바일 가상현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가상현실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 주요 소재로 도입이 돼서 아바타. 매트릭스, 네. 토탈 리콜, 아바타 네. 모두 다 아는 영화에서 많이 등장했던 오래된 사실은 개념입니다. 네.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실과 유사한 인공적인 환경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네. 사실 2016년부터 저렴한 개인용 가상현실 헤드셋이 등장하고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맞아요. 많은 네.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또한 가상현실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네. 무료 소프트웨어들이 아, 제공되면서 많더라고요. 예. 개인들이 저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통신의 속도와 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네, 이게 네.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G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어떤가요? 예. 또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가상현실을 실현하는 게 모바일 가상현실의 목표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동통신사 간에 5G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하. 예. 5G 시대 5세대 이동통신이 되게 되면 속도가 20배, 4세대에 비해서 20배 빨라지게 되고요. 네. 100배 이상의 데이터 용량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책 속도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모바일 VR 가상현실 컨텐츠들이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설퍼 보이는 이 VR 같은 것들이 이제 5G가 되면
산업적으로 그렇죠. 완전 이제 구현된다는 데이터량을 거죠. 전송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반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까지 혁신적으로 참 많은 연구들 해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20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ICT 연구센터 사업이요. 그러면 어떤 성과들 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ITRC 사업을 통해서 현재 14,000여 명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습니다. 네. 이 배출된 인원은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석박사 졸업생의 네. 약 13%에 해당하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배출 인력들은 산업체 연구기관 학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기술료 수입은 총 386억 원을 달성해서 총 사업비 대비 기술 이전 수익으로 계산된 연구 생산성이 네. 2001년에는 0.8%에서 2018년에는 13%로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와. 20년간 정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핵심은 인재 양성입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이 다른 산업하고 융합되어 가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 네. 학생들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거를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ITRC 사업은 시대에 맞는 인재상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왔고 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끄는 고급 전문 인력들을 성공적으로 양성해서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ICT 미래 인재 포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리니까요. 꼭 한번 들러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수미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